중국 중앙기상대는 24일 주황색 고온주의보를 연속 발령했습니다. 쓰촨 동부, 충칭, 장시 동부, 푸젠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40도씨 이상에 달했습니다. 쓰촨과 충칭에 계속되는 고온, 가뭄, 정전,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큰 가운데 더위 속에 진행되는 전원 핵산 검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배가했습니다. 쓰촨성에서는 전력난이 계속돼 전력 공급 제한이 주민 생활용 전기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쓰촨성 청도의 황씨는 24일 희망지성에 실내 에어컨은 27도로 해야 한다. 27도 미만이면 1차로 경고가 나온다. 쇼핑몰은 실외 광고등과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을 켤 수 없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대부분 가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청두의 한 식당 주인이 정전을 통보받는 모습과 광장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여주인은 7월과 8월 외식 성수기에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정전 통보로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전으로 냉장고에 보관된 수십만 위원 가량의 재료가 상할까봐 걱정이 큽니다. 쇼핑몰과 사무실 건물에선 에어컨을 끄고 조명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에서도 정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저우시가지의 정전이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계속되자 많은 주민들이 열대야로 잠을 잘 수 없어 밤늦게까지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고온의 정전까지 겹치자 열사병으로 인한 입원도 늘었습니다. 청두 제냥시의 한 병원은 16일 하루 만에 열사병 환자 1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 5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인구 3천만 명이 넘는 충칭시도 절전 모드에 돌입, 많은 지하철 차량이 불을 끄고 운행, 승객들이 휴대전화 조명을 이용하여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충칭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컴컴한 터널이 된 역사를 걷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고온과 정전으로 기진맥진한 충칭 시민들에게는 설상가성으로 전염병 확진자도 늘었습니다. 22일 충칭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명과 무증상 감염자 8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충칭시 당국은 24일 충칭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원 핵산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에는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충칭 사람들이 핵산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고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기절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구하려고 그녀의 인중혈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 중국 관영 언론은 올해 초부터 중국 유럽 간 열차 누적 운행 대수가 1만 대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유럽 언론은 중국 유럽 간 화물열차 노선은 실제 사용 가능 운행량의 25% 미만으로 운행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중러 무역의 실상, 즉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무제한으로 협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사는 21일 시안국제항역에서 출발하는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올 들어 지난해보다 열흘 앞당겨 누적 1만 대 운행을 돌파했다며 올해 누적 발송 물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중국 유럽 서부루트 화물열차 11 물동량은 용량 확장 전인 2020년에 비해 20.7%, 중부루트 15.2%, 동부루트 경우엔 무려 41.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도이체벨레는 7월 20일 국제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와 기타 연구기관이 올해 상반기에 발간한 물류 보고서를 인용 중국 유럽 화물열차 운송량은 운송 용량의 25% 미만이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준황은 따지웬에 사실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으며 중국 유럽 및 중국 러시아 무역의 실상을 다른 시각에서 폭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은 PwC의 물류 보고서는 유럽에 도착하는 실제 컨테이너 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컨테이너 반출입 공실률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본토 기준 중국 유럽 열차 1만 대는 출발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유럽 물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유럽 도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황은 중국 유럽 열차는 중부 유럽 국가의 물류가 주를 이루고 러시아가 보조였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상당수 열차는 소량의 물품을 유럽 국가로 보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모스크바가 도착지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황은 러시아 우크라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물류가 상당히 증가해 모스크바에서 하이어크 막상 유럽으로 들어가는 화물량은 많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봅니다. 황은 올해 출국 열차 대비 왕복 열차 비율이 88%에 이르렀다는 신화사 보도에 대해 2016년에는 그 비율이 50.6%였다며 이는 러시아가 많은 양의 곡물과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2022년 중국과 러시아 간의 실제 물류와 운송량 증가는 유럽과 중국 간의 기존 물류를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무제한 협력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PW 보고서가 신화사 보도와 다른 또 다른 이유에 대해 데이비 황은 유럽 상인들은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중국 본토와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동부, 중부 및 서부 루트를 선택하지 않고 남부 루트를 선택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화사는 남쪽 노선은 화물 증가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실제 유럽 중국 간 교역이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올 3월 경제지 차이징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최근 유럽의 수송량이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급감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이 중국 유럽 전용 노선 탄생 10년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염병 영향으로 많은 미국 기업이 원격 근무로 전환했고 미국인 다수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저렴한 물가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그곳에서 일하며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현재 미국인 160만 명이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곳에 실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530만 명 이상의 미국인 관광객이 멕시코 공항에 도착했으며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1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개발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에릭 로드리게스는 처음에 관광객으로 멕시코시티에 왔지만 곧 그곳의 저렴한 물가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샌디에고에서는 한 달에 약 2,500달러로 방 하나 있는 집을 빌릴 수 있지만 멕시코시티에서 비슷한 아파트 임대 비용은 한 달에 800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릭은 그의 조부모가 멕시코 사람이기는 하지만 돈을 절약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멕시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대학 교수 부스토스 고로즈페는 미국인의 멕시코시티행 추세는 국경 제한이 적은 데다 직원들의 원거리 근무를 허용하는 미국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며 팬데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인의 돈이 여기선 더 가치가 있다며 게다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 멕시코시티의 토박이들이 오히려 미국인 유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 도시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